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서 하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야. 자, 진짜 우리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야, 즐기다. 올해가 13번. 사실 우리가 시즌 1 10번 했으니까 네. 벌써 23 거의 6개월 우리 같이 만난 거예요. 이 정도 정규해줄 때도 됐다. 내 말이. 자, 오늘도 이분들과 나 MBC 함께 최고 위치가 하겠습니다. 불만이야. 네. 곧 사장이 바뀌니까 그럼 되나요? 신임 사장 오면 최 고위원님 어떻게 좀 해봐요. 당에서 뭐 이. 나는 자, 네 분 미래는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자,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 오늘 정식 출범을 하면서 네. 요즘 그 직책 수집을 취미로 하고 계시는 직업이 최고위원. 4개당의 최고위원 경험했기 아, 자, 미래통합당 오늘 드디어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이렇게 사개정당 최고위원 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가장 어려운 게 정의당 같아. 거긴 해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살면서. 정의당은 최고위원이 없어. 그러니까 부대표잖아 또. 그러면. 자, 그리고 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인재영입 1호. 예. 이거였어?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 아니, 말이야. 근데- 안 됐든 안 되더라도 아니 말이야. 이런데 왜 전략공천 못 아우, 받았어?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이런데 왜 전략공천 못 그럼 받았냐고. 화려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한 아니 번도. 1호 하면은 뭐 비례를 주든지 뭐 전략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저도 그런 거 그렇지만 없어? 형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해본 적 없지. 없어.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해봤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본 적 없어요. 없어, 나도. 그러네. 왜냐면 제가 저기 어디지? 새누리당 할 때지. 새누리당 할 때 그때 탄핵 나와가지고 바른정당 네. 창당 발기인까지만 하고 입당도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방송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대선판이라면 진행자는 저 당적까지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발기인까지만 하고. 그래서 약간 호적이 조금 깨끗해. 아, 안 되나 우리가. 그래서 아직 아니 깨끗해. 여기 열려 있어. 저 미래당으로 뭐 영입 다시 하면 안 되나? 영입 지금 다 미래통합당. 끝났어 이제. 미래통합당. 아니 다른 당이니까 상관없잖아. 제가 미약한 대기나 알아서 잘하세요. 왜 미약한 저한테 지명도 그러세요? 최고위원으로서 전략공천 해줄 수 있습니다. 광주에. 광주. 아니 경기도 광주잖아. 전주, 경기도 광주. 전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 김무성 대표 옆지역구에. 아하. 한번 불살라 볼까? 괜찮다. 원래 세트잖아. 불쌍한 아니 근데 한번?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오늘 오늘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겨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뒤늦게. 아침에 좀 미끄럽기도 하고. 네. 게다가 오늘 또 좀 큰 사고도 하나 있어가지고 예, 아. 다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운전 늘 조심하시고. 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뭐니 해도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아까 갖고 오셨던데 예. 그 핑크예요. 해피 핑크라고 예. 이제. 아이고 이게 뭐 어디냐? 나 이 색깔 밀레니엄 넥타이 핑크. 있는데. 나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예. 머리 자쓴 같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왜냐면 여기서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색깔 완전히 바꾸고 다른 걸로 해버리면 빨간색 했다가 만약에 초록색 이러면 싹 바꿔야 돼. 그렇죠. 옷도 바꿔야 되고 다 갚아야 되는데 약간 아사모사하게. 저거는 예. 빨간색 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내고 바르면 안 바꿔도 돼. 제가 입어도 돼. 제가 사실 선거에 오늘 뭐가 바른 겁니까? 뭐가? 옷 아니 색깔만 원래 바른 겁니까? 빨강 했다가 햇빛에 좀 쬐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 색깔 나오거든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렇지. 내가 보기 약간 그 좀 신경 근데 쓰는 것 이게 같아. 사실 가장 기쁠 때가 그 사실 선거 때 임박해가지고 당 색깔이 바뀌게 되면 새누리당 때도 그랬는데 정품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정품 점퍼를 입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동네 아마 보면은 분홍색 비슷한 거 뭐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많을 거예요. 근데 약간 사짜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정품을 얻었으니까 선거 나올 때 좋지 이러면.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예. 뭐 지금 근데 오늘 그 사진을 이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찍었는데 뭐 이제 이현주 의원도 왔었고. 예. 근데 지금 또 안 오신 분들이 좀 예. 화제가 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다들 점퍼를 지금 가져오신 걸 입었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좀 어울린다 싶은 분은 이준석 최고위원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저 색깔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약간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안 온 거는 뭐 다들 좀 약간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때 불출마 선언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 1년 동안 못 보겠군 이런 생각. 일단 유승민 의원 안 오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 안 오셨고 오늘 아침에 그 급한 의료적 상황이 생겨가지고 예, 뭐 요즘 뭐 지역구 운동 열심히 할 테니까 뭐 곧불이 들렸나 보죠. 근데 뭐 원래 그 아프실 예정 아니었나?
하태경 의원. 뭐 요즘 지금 지역구 사정으로 봤을 때 아프실 예정이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심신이 선당대회 요즘 때? 심신이 지칠 때이긴 합니다. 요즘. 좀 궁금하긴 해요. 못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프실 예정이었던. 아이고 형님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보단 덜해요, 김태경님. 어쨌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오신 걸로.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이 하태경 의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천이 지금 잘못하면 꼬여요. 지난주 사실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했잖아요. 예. 세보수당에서 너무 이준석 우리 최고위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님자 붙여야지. 우리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저기 그 누구야 저 세보수당 출신의 의원들을 다 하나하나가 맹장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선부터 다 이깁니다. 이거 올라와요 결국에. 네. 서초의 이혜원 의원은 조금 보긴 봐야 되는데 거기 전략공천 지역이니까. 오신환 네. 의원도 사실 올라가요. 올라오는데 뭐 장식 경험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뭐 유이동 의원, 지상욱 의원, 정병국 의원 거기서 다 경선 다 이겨 그냥 올라와 무조건. 근데 하태경 의원은 그 부산에 거기 해운대에 조전혁 전 의원 있죠. 그렇죠. 석동현 전 검사장 있죠. 만만치 거긴 전략구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긴 무조건 경선 그리고 꿀 지역구니까. 그렇죠. 자동 당선 자동 당선 꿀 지역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워낙 다 거물들이기 때문에 거긴 전략공천 하태경 먹어 이렇게 못 한다고요. 경선을 붙어야 돼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중앙에서 이거 핫해 이거 많이 하시느라고 지역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경선 붙으면 장담 못 하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공천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역구가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데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본인 입장에서 저는 방법이 한번 본인이 승부 한번 던지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거기서 경선 붙어서 지면요 진짜 사람 모양 빠지거든요. 아니 뭐 차라리 나 서울 갈게. 왜냐면 워낙 지금 핫한 인물이 그리고 저 젊은 남성 유권자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고 전국적知名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운대 떠서 나 서울 갈게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속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명분 아니 그래도 아니 명분을 찾아야 해운대 되는데 경선보다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명분을 찾아야 명분을 되는데 찾을 수 있는데 실속은 참 찾기 어려울 명분을 것 같다. 찾을 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운동권에서 넘어왔으니까 운동권 586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 몇 명 없어요. 제 생각엔 이인영, 우상호 뭐 그런 분들 네. 또 잡으러 오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머리가 아프니까 몸도 아픈 거겠죠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아프실 예정이었다니까. 오늘 참담대회 때까지. 그죠. 아니 나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은 안 온 건 몰랐는데 원래 이게 우리 유승민 의원 왜 안 하는지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이해는 좀 안 가요. 왜냐면 이미 본인이 내려놓고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통합할 때 목리를 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승민 의원의 세보수당 의원도 다 왔어요. 그렇죠. 사령관만 빼놓고 중간 간부들 다 온 거야 지금. 하다못해 거의 최측근이 이준석 최고위원도 와서 최고위원 됐어. 다 온 거라고 본인만 빼놓고. 그 본인이 거기서 안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아니, 나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안 일단 가는데. 신장식 변호사님 근데 얘기 먼저 들어보고. 아니 하나 더 물론 이런 거 있어. 황교안 대표하고 두 사람이 아직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밑에서 측근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가정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유승민 의원이한테 룸을 내주지 않았다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나 안 갈래라는 게 하나 생길 수는 명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총선을 불출마를 하는 건 속내는 나는 안 나갈게. 대신 내 그렇죠. 속도 내 새끼들 다 살리고 나는 안 나간다. 그럼 나는 대선 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되죠? 수도권 선대위원장 최초의 최소 수도권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그걸 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유승민은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장래에 본인의 대선 가도 라이벌을 될 사람을 크는 걸 막는 차원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하겠다는 걸 기화로 선대위원장 오는 것까지를 막았다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안 가라고 해볼 여지는 있는 거지. 자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신 변호사님의 의견. 비슷한 건데 다 알고 이미 뭐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한번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것 같은데 저요? 본인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두 가지 딱 이야기했잖아요. 다 내려놓는다. 근데 어쨌든 우리 당직자들 그렇죠. 이야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승계 해줘라. 네, 그 다음에 공천 잘해야 된다. 혁신 공천 해야 된다. 친박 친이로 돌아가는 공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아직 공천이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분으로도 친박친이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봐야 될 거고 실리상으로 봐도 아직 뭐 다 맹장이라고 하지만 다 살아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맹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그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수를 실리를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얘기 발언들 보면 원희룡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더 큰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제 물꼬를 텄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당이 미래통합당이 소위 오른쪽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왼쪽으로 더 갈 거냐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 소위 혁신 3원칙이라고 보수 혁신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거냐 여부를 나는 끝까지 유승민 의원 볼 거라고 봐요. 그래야 끝까지 보고 그 실리를 챙기면서 막판에 딱 등판했을 때의 컨벤션 효과, 정치적 파괴력 이것까지 저는 그러면 하지 않겠냐. 일단은 장시경이 굉장히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유승민 심리에 대한 이해도는 전무한 것 같아요. 일단 요 얘기는 아니 한 바퀴 돌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요. 마지막에 하는 제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들어요. 저는 뭐 자. 당연히 약간 뭐 삐졌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 변호사님 얘기는 약간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으로 불참을 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라는 거죠. 네, 전략적 의미라고 봐요. 자 일단 현현 변호사님. 전략적이라보다 저는 약간 개인적인 불만, 약간 뭐 불만의 표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안 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서 안 오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불만이 있는 거죠. 뭐가 불만이 있는데 어떤 불만이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당대당으로 딱 이렇게 합당을 하고 네. 모양을 좀 갖춰주고 예우를 한다 그러겠죠. 본인이 불출마까지 던졌고 이랬으면.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뭐 최고위원 한 분 들어가긴 했지만 모양새는 어찌 보면 그냥 뭐 여러 사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흡수되는 형식이란 말이죠. 네. 이분들이 저도 뭐 유승민은 잘 모르지만 아마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똑같았을 거예요. 빨리 이제 결정 났어. 공천받고 출마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승민 의원 어쨌든 본인은 뭐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도 약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나는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좋아요. 같이 네. 움직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똘똘 뭉쳐요. 어찌 보면. 사실은 1대10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똘똘 뭉쳐야 이제 싸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합당하는 과정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엔 똘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죠. 공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좀 섞인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근택 자, 형님이 이제 답을 오히려 들어볼까요? 네, 근택 형님이 오히려 실제 가까운 답변이다. 전략적으로는 장식 형님이 훨씬 더 뭐 맞는 방향을 제시했지만은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형태가 과연 보수의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뭐 미래한국당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나름 이제 합리적인 안들을 던진 거예요. 비례정당 둘을 남기고 지역구 정당을 만들자, 아니면은 각자 해가지고 선거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 오히려 한쪽 방향을 몰고 나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 현역 의원 8명 외에 또 이름이 알려진 몇몇 인사 외에도 본인과 함께 3년 가까이 고생한 다른 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통합이라는 형식이 가혹한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 어차피 불출마할 거였으면은 통합이면 어떻고 연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개인들이 이제 의원 개개인들이 좀 성급한 협상을 해가지고 판 자체를 깨버렸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과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핑크색 옷으로 돼 있는 이 정당 자체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형태의 보수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에 내가 판돈을 건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장세경님이 분석한 것 중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이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사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또 약간 리틀 유승민 비슷한 이제 김세현 아닙니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본인이 역할할 의지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약간 별개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의 모델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형태의 그런 어떤 의지와 네. 뭐
그러니까 내가 뭐 별로 탐탁진 않지만은 어쨌든 팀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냥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도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방향성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열려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 그럼 유승민 전 대표 앞으로 뭐 한대요? 뭐 오늘 안 왔다 치고. 그럼 뭐 앞으로 뭐 한대요 그럼?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옛날에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싸우다가 배신자 소리 듣고 한 1년 잠행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대선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잠행했거든요. 잠행 예정이다. 예.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지고 바른미래당에서 한 6개월 정도 잠행하다가 손학규 대표가 또 뭐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또 6개월 더 잠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사색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여요. 예. 지금 이제 장고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김태우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선거와 관련해서 룸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 맞는 분석이라고 볼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거는 한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제 분석. 왜냐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선우인데 황교안 대표가 룸을 열어주지 않아서 유승민 전 대표가 안 온 게 아니라 이 황교안 대표가 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상관없이 통합의 이 모양새 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순서가. 네,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문제는 아닌 거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면 제 생각에는 황교안 대표가 어차피 본인이 뭐 상징적 의미의 선대위원장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선대위원장 역할은 박형준 교수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예, 장기표 씨나.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교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 때 공천에 도움을 주거나 해야 사실은 어찌 보면 자기 지분이 생기는 거죠. 지분이 생기는 네. 건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유승민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힘들죠. 싼산이 흩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나오죠. 뭐, 그렇죠. 뭐 도와주셨다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아니, 얘기처럼 못 가는 지금 거야. 바른미래당의 대선을 대선도 못 꿈꾸는 가는 거지. 정치인으로서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굳이 안 해줘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선만 시켜주거나 아니면 1대1만 붙여주면 사실은 3자 구도가 아니라 1대1만 구도되면 본인들이 능력을 아니 근데 낼수 있는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승민 개라는 게 앞으로 존재할 이유가 거의 자 없어져 그것을 버리죠. 한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건 뭐 제가 뭐 내부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 이번에 이해합니다. 공천관리위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9명 중에는 9명이 지금 하는 공관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다 외부 인사고 네. 박완수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김형호, 김세연이 정치인 출신으로 그렇죠. 이제 키거든요. 근데 이 김형호, 김세연 그 사장 김형호 그다음에 이 인사팀장 김세연 이 체제에서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쨌든 왜냐면 뭐 대표를 종로로 보냈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결국엔 TK에 대해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할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최고위원을 9명에서 13명 늘리는 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운 보수당에서 우리는 김영호 체제를 신뢰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에서 13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우선 당원 당규를 개정해 놨거든요. 근데 4명을 추가 선임할지가 이제 최고위에서 아마 쟁점일 겁니다. 근데 3명 추가 선임한다는 거는 거기에 TK 출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꼽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에 김세연 의원이나 아니면 김영호 위원장이 가진 대립각이 생기겠네요. 영향력이 희석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최고위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다투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 넣지 말자는 거지. 다른 쪽에서 저는 넣겠다 그러면 그건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투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그쪽에서 다투면 싸우겠다 세게. 자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공천에 굳이 이제 뭐 개입하거나 처음에 그때 본인이 불출마선하면서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도 요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은 그렇죠. 적어도 뭐 누구를 뭐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공천관리인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이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틀이 깨지게 되면은 그건 그런데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당 과정에서의 좋아요. 최소한의 네. 신뢰가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어쨌든 그 보수 재결집을 했습니다. 대통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18석짜리 정말 거대한 당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뭐 도로 새누리당이다. 자유한국당 플러스 예전에 새누리당 있었던 분들 다시 합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그건. 그리고 또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상승 효과 이거 뚜렷하다.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3, 4%만 더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중도층을 가져올 거다. 저는 도로새누리당보다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요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118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 5석까지 포함해서 네, 118석 최대한 네, 그렇게 나왔는데 도로새누리당이다. 라고 두 분은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도로새누리당은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선거 과정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네. 공천 과정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당은 그동안 룰을 딱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별로 여기 뭐 들이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싸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뭐 무속 나갑니다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원래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원래 좀 시끌벅적해야 사람들이 눈도 가고 방송도 관심 갖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처음에는 개문발차하느니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뭐 그 시민단체 사람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어쨌든 하나로 합쳤단 말이죠. 물론 어쨌든 뭐 오늘 컨벤션 효과를 좀 봤죠. 네, 봤죠. 지지율에도 조금 반영이 돼요. 물론 뭐 이현주 의원이나 아니면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안철수 쪽이 좀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뭔가 하나로 합치는 모양새를 보인 걸 보면 도로 새누리당은 맞지만 한누리당은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시선 끄는 데는 그래도 좀 성공한 게 오늘 아닌가라고 뭐 보여요. 분명히 뭐 예. 여러 포털이나 이런 거를 봐도 컨벤션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긴 하고. 그동안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계속 선거 때마다 뭐 이름도 바꾸고 통합도 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거는 항상 보면은 약간 지지율에서 뒤처진다든지 네. 봤을 때 약간 이런 정당들이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게 근데 그 전에도 우리 당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름 바꾸거나 아니면 뭐 통합을 하거나 뭐 혁신 뭐를 만들거나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선거 국면에서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좀 경계가 좀 돼요. 사실은. 신 변호사님. 아니 본인 나가지도 않는데 뭘 경계해요. 아니 그 사실은 선거 때 뭐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선거 때 별로 시끌시끌하지가 않아요. 우리 룰대로 그냥 쭉 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농담처럼 우리 약속 대련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상정이랑 누가 치고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근데 또 차마 그렇게는 또 못 하잖아요. 없는 갈등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 제가 최고위에서 괜히 한번 때려드릴까요? 근데 신장식은 사퇴하라 이러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그거 언급될 거 아니야. 누구야 신장식 이렇게 되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 각각 최고위원회를 오늘 처음 했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발언들, 그다음에 오늘 창당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아따 어수선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희룡 그 전 지사는 이제 겨우 물꼬를 텄다,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중도와 보수에서만 왔다 갔다 하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진보를 다 아울러야 진정한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심판을 위해서 다 모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이준석 최고위원님 뭐라 하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헌신과 혁신이 쇄신인데 제대로 안 하면 세신이 되는 수가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또 주옥 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지 이게? 예. 그만해. 노회찬 대표님 하신 얘기예요. 노회찬 대표님이 사실은 했던 얘기. 요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허언사 이런 거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통일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진하다, 더 통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통합의 방향이 김영환이나 이런 분들은 김영환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저쪽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저쪽 왼쪽으로 향해 있고 조경태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공화당 등 오른쪽 태극기 부대까지를 향해 있는 거죠. 이 갈피를 어떻게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바라는 점은 다 안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창당대회 할 때 보니까 성조기 태극기 같이 막 흔들고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극찬하셨던 진정성을 가진 보수 유튜버들 와서 난리가 뭐 잔치판이 벌어졌어. 또 이스라엘 깃발은 왜 나온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그리고 오늘 또 그것도 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축하 화환을 문재인 훼손하고. 대통령도 보냈고 뭐 이해찬 이해찬 대표도 대표. 보냈는데 이 축하 화환에 이게
이름표를 대통령 떼- 문재인 네. 이거 오잖아요. 명패가 네. 오잖아요. 그게 다 훼손이 돼가지고. 네. 이해찬 대표 명패는 이반찬 이렇게 네. 써가지고 했다는 게 언론에 났어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 오는 지지문자들 분들이 그랬나 보다.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수선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어수선함이 노선으로 정리되기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 결국 공천을 통해서 이게 정리되는 게 현실적으로 남은 길인데 이게 잘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아니 근데 될 것 저는 같다. 항상 비유하지만은 외계인이 어느 정도로 외계인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 봐요. 그럴 수 그거는. 아니 아까 그 어수선함이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야 이 아저씨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원래 지금까지 통합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래도 뭘 싸워요. 배신자론이랑 이렇게 막 무슨 뭐 친박 잔당이니 뭐 이러면 싸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건 분위기는 딱히 없었어요. 다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깐 거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방식은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아직 공천이 다 안 끝났잖아. 아니야. 근데 그분 일반 지지자들은 공천 다 끝났어 봐. 그럼 당장 아니, 일반 지지자들은 공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계인이 너무 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나라든지 연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구를 일단 지켜. 김태현 변호사님은 오늘 출범한 미래통합당 약칭이 이제 통합당인데 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싸워볼 만한 라인업은 갖췄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총선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된 거지. 근데 충분 조건까지는 아닌 거고. 왜냐면 사실 뭐 충분 조건은 어느 당이든 네. 사실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네, 근데 않으니까. 어려워요. 도로새누리당이라는 뭐 건 있는데 도로새누리당만 돼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민주통합당은 뭐 도로열린우리당 아니었나? 속담만 그렇잖아. 아니 어차피 한 사람들이 쪼개져. 왜냐면 그때도 열린우리당했다가 다 쪼개졌다가 다시 모인 거잖아요. 대통합민주당이요 그때 이름이. 그러니까 도로열린우리당이었어요. 뭐 새누리당도 어차피 새누리당 있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붙은 거잖아 지금. 그럼 거기서 뭘 더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뭐 어쨌든 뭐 그 당시에 같이 하지 않았던 이현주 의원이나 김영환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래도 몇 명도 오셨으니까 김근식 교수도 그렇고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안 온 게 조금까지 왔으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과 한판 결합을 기본적인 조건은 성립이 됐다. 근데 다만 이제 더 나아갈 것들 이론적으로는 뭐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맨날 하는 얘기 보수의 가치가 뭐냐. 니들한테 정권 주고 뭐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들 뭐 신문 봐도 칼럼 나오고 저도 그 얘기하고 교과서에 피면 항상 그게 나오는데 예. 현실상 지금 총선 2달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뭘 더 잘해서 여러분들 배를 불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 불가능하다. 현실이 그렇잖아. 그건 2달 남았는데 그럼 뭐겠어요? 공천은 공천. 근데 이제 그 결국 2월 공천은 저는 두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보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생각 깊어지면 넘어올 수도 있어. 넘어올 수 있어. 100% 맞는 이러세요? 얘기예요. 너무 이해도 왜냐면 너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니까. 어제 오늘 나는 그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고 네. 그냥 가만히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그널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 결과든 아니면 뭐 오늘 돌려본 거지. 그렇죠. 돌려봤을 텐데 돌려보고 주는 거죠. 본인들이 어쨌든 뭐 그냥 뭐 불명예 뭐 컷오프 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자진 불출마하는 게 우리 당이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오늘 유기준 왜냐하면 의원 발언 20% 보셨어요? 얘기도 나왔는데 신창현 의원 정도만 얘기가 됐고 나머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네. 되면 어차피 당신 뭐 컷오프 당할래 아니면 그냥 뭐 불출마 할래라고 됐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음을 본 다음에 불출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PK 지역에 한 분인가 빼고 다 거의 불출마 하셨어요. 오늘까지 보면 7명, 9명까지. 그럼 그러면 PK 바로 위에 대구 경북 안 해요. 그렇죠. 저는 뭐 거기는 거의 뭐 50% 이상 50%가 뭐예요. 지금 부산 경남 보면은 뭐 거의 70~80%인데 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거 분위기가 확 넘어갈 그러니까 수 있어요. 불출마 현역 의원 불출마가 선거 초반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좀 나왔는데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쪽 미래통합당 쪽에서 많이 나와요 불출마가. 근데 불출마하는 게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의원들도 보면 전국구 있고 지역구 있잖아요. 그 지역구 10명보다 전국구 1명 불출마하기 효과가 커. 그렇죠. 그렇지. 지난번에 정청래 이해찬 음. 불출마된 컷오프는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수도권 그 솔직히 그 지역구 김성태 원내대표 아니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미래통합당에. 그렇지. 그냥 지역 하나 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거물이 불출마하는 거는 메시가 크다. 유기준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지만 핵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관도 지냈어요. 박근혜 전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맞아. 그런 사람의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단 말이죠. 신창현 의원 컷오프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사람들 신창현 누군지도. 그렇죠. 의미가 없어. 음. 본인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불출마하려면 예를 들면 이인영, 뭐 우원식, 뭐 그러니까 또 네임드가 해줘야 된다. 이런 분 네임밸류 네. 있는 사람은 야 나 문재인 정부에 성공을 해서 내가 이번에 안 나갈게 이래야 되는 건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 분위기가 주호영 의원이 좋아 그 보이지 얘기 않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나 목부터 이렇게 만져보신다고. 그럼 TK 쪽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식을 봐야 되는 게 TK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인 게 자동당선이잖아요. 예전에 자동당선이라 그 서초 강남 송파가 자동당선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요즘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 공천 때 제가 비대위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강남은 재공천 안 하겠다. 강남 3구는 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다 떨어졌네 그냥. 그러니까 재선 이상 다 재공천 안 하겠다 이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심지어 박근혜가 공천을 하는데 이해운이 잘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실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그중에서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해운 의원을 날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판은 센 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방식으로 사용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건 눈먼 칼이다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강남 전부 다 자른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에 유일호 부총리 살려주긴 했어요 송파에. 근데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방식으로 싹 다 자르겠다. 원하는 사람은 수도권으로 옮겨주겠다. 이 정도의 쇄신 강도가 나오게 되면 TK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TK 보면 지금 4선 의원들 꽤 있죠. 보면 아까 주호영 그렇죠. 의원도 주호영 의원 4선이잖아요. 그리고 뭐 3선 의원도 뭐 강석호 의원 이런 분들도 네. 있고 꽤 대부분 있는데 초선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에 싹 물갈이 한다라고 분위기가 깔리게 되면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서 그래서 힌트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남구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저격수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곽상도 의원은 공천의 위협을 덜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언급이나 본인의 언급도 보면은 사실 다른 기류가 감지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구에 눈먼 칼이 날아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의견이 팽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새누리당보다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새누리당은 그래도 지금보다 괜찮았어요. 여당이기도 했고 대선 주자 화끈한 사람 하나 있고 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이제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새누리당이 2012년 2월 13일에 한나당에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네요. 근데 그 시점에는 강력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었는데 선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네. 문제 뭐냐면은 그때에 비해서 안 좋다고 제표하는 건 뭐냐면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나마 개 중에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유승민, 김세연, 김영우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갔으니까 그보다 높은 쇄신의 강도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나가 주셔야 될 나가주실 분들에게 이제 분들이 알아서 좀 적용돼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게 더 안 좋은데 그것만 잘 되면 훨씬 나아요. 장을 화끈하게 비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 2주입니다. 1, 2주 안에 결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극복해야 될 그 하나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공화당 등 그 혹시라도 친박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은을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외곽에 있는 정당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 쇄신이 안 된다는 나는 거죠. 근데 네. 우리 공화당에 대한 변수도 저자 사실 굉장히 뭐 오래 그냥 내가 왜 고민했을까 그거를 나 누가 나를 무슨 당 지도부 시켜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저는 그거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왜냐면 대구거든요. 거기도 본선은 네. 나오라 그래요. 뭐 어쩌라고. 뭐 그렇죠. 어차피 대구 미래통합 다 먹어.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10% 가져오면 가져가라 그래. 수성에 수도권. 김부겸 장관 나오는 데는 전 모를까. 나머지 지역은 우리 공화당 나와서 20% 드세요 그냥. 그래도 어차피 상관없다? 상관없어. 아. 수도권이거든요. 아니, 수도권이 수도권. 자 수도권에 우리 공화당에 저 몇 지역구나 공천할 수 있다고 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공천 개수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 어쨌든. 누가 거기다가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나오겠냐. 오히려 허경영 씨가 두려워 이제. 예, 오히려 그렇지. 예비 후보 제일 네. 많은 허경영 씨. 제일 공천도 많죠. 현실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창원 성산에서 1%도 못 가져간 걸 보면 수도권의 보수 유권자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겨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총 결집이에요. 우리 공화당 사표 안 갑니다. 음. 우리 공화당 수도권 공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변수는 그냥 이제는 버리고 가도 된다. 저도 동의해요 100%.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통합 과정도 그렇고 통합 과정이 아예 안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혁통이 박형준 의원이나 지금 제일 문제 하고 있다는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 하는 걸 봤을 때 본인들이 어쨌든
낄 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만약에 들어왔으면 진작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이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오면 사실은 선거 연대도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 연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세력이 비슷하거나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렇죠. 세팅이 지금 끝났으니까. 이미 세팅이 끝나서 미래통합당. 제가 보기에는 뭐 좋습니다. 그쪽은 전혀 예. 관심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오늘 창당을 하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 30분가량 또 나눠봤는데요. 미래통합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주면은 좀 지켜볼 사안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TK 쪽 관련해 가지고 공천 관련해서 지금 뭐 컷오프라든지 이제 불출마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계속 좀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내부 또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우리 멤버 중에 이런 얘기 또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아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 최고위원들 중에서 가장 이제 고정 출연을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